일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해꼰대 상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런 상사 만나본 적 있거든요. 진짜 다 때려치고 바로 사표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 고민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거든요. 심지어 저 요즘 그 사람이랑 친해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해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의 첫 번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상사 때문에 회사 나가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일도 못하면서 항상 자기 말만 맞다고 맨날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일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상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이 고민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상사 만나본 적 있거든요. 진짜 다 때려치고 바로 사표낼 뻔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지금 제가 누굴 얘기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 고민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했거든요. 심지어 저 요즘 그 사람이랑 친해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류의 상사들 때문에 고민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일하기 너무나 힘든 상사 대처법 첫 번째. 땡땡님, 이번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던져본다. 갑자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 멘트를 하시는 순간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됐다고 봅니다. 제 말은 그 사람한테 가서 주말에 뭐 했냐 꼬치꼬치 캐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어떤 갈등이든지 상대방과의 문제를 풀려면 일단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절대 그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소통이 아니라 말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상사가 너무 싫어서 말도 걸기 싫다니까요. 뭐 좀 다른 방법 없나요? 오케이, 싫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문해보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자꾸 피해만 다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던가요?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건 나의 문제예요. 오로지 나만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계속 피하려 들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매일 감정노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라. 로버트 B.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관심을 보이거나 공통점을 찾는 등의 제스처로 상대의 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그 간단한 제스처 하나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꺾고 원활한 소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이때 딱 이랬어요. 진짜 말도 걸기 싫고 뭐 물어보면 그냥 완전 차갑게 대하고 그랬더니 더 싫어지더라고요. 진짜 얼굴 볼 때마다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읽고 진짜 눈 딱 감고 이건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먼저 물어봤죠. 혹시 넌 주말에 뭐 했어? 그랬더니 막 신나서 얘기해주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일하는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알렉스 나 진짜 좋아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웃겼는데 뭐 하여튼 그랬더니 진짜 같이 일하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호기심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 안 통하는 상사 대처법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상사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화할 때 내 감정을 모두 빼고 팩트로만 얘기해라.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 상사랑 일을 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일을 못하거나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같이 일하는가. 보통 같으면 같이 일을 하다가 좀 말이 안 통한다거나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되면 막 짜증이랑 화부터 치밀어 오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옵션 A와 옵션 B가 있어요. 누가 봐도 실무자인 내가 봤을 때는 옵션 B가 맞아. 근데 상사가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A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짜증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무조건 맞는데 나 다 알아왔는데 진짜 쟤는 왜 저럴까? 얘는 도대체 아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감정적으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A 하면 이렇게 돼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B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도 결국 실패해요.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가지고 결국 A로 가도 나도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스트레스만 커졌을 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논리적 근거와 주장으로 마치 제 3자가 얘기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팩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옵션 A와 B가 있습니다. 옵션 A는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고 옵션 B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지난달에 옵션 A를 했을 때 8주가 딜레이 됐던 점을 감안해서 옵션 B를 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와 주장으로 감정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팩트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해야 상대방도 쉽게 동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말이 안 통해요. 무조건 자기만 맞다는데 그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역으로 질문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말하게끔 해라. 상사와 대화를 할 때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역으로 질문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답을 낼 때까지. 다시 예제로 돌아가보죠. 아니, 옵션 A가 맞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부장님께서는 왜 A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봐봐, A를 하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딱 봐도 사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네, 맞습니다. A가 프로젝트는 훨씬 더 커요. 하지만 프로젝트 기한 때문에 A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최근에 프로젝트 C를 시작해서 일손이 좀 부족해서 B를 택하는 게 조금 덜 리스키하지 않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C 언제 시작했지? 일손 얼마나 부족해? 아, 네, C 저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빠졌어요. 그것만 아니면 A 할 수 있는데 그 2명 빠진 것 때문에 12월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저희 팀 밖에 일손이 더 있나요? 아, 그래? 그럼 뭐 B도 나쁘지 않네. B로 진행시켜. 이런 식으로 역으로 질문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답을 스스로 말하게 될 거예요. 혹은 역으로 설득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놓쳤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C가 중단됐다거나 다른 팀에서 협업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거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지고 물어줘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건 오만입니다. 저도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항상 나는 맞고 쟤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틀릴 때도 많더라고요.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비난 없이. 이럴 때는 혹시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라고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왜냐면 팩트로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을 잘 했으면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소통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절대 갈등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굳이 이걸 다 해야 되나요? 100% 그 사람이 문제인데 굳이 내 에너지 쏟아가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아무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써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누구라도 같이 일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시도조차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에게 이득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커리어 해킹 요약해보자면 일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상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사적인 호기심으로 나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켜라. 주말에 뭐 했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두 번째, 대화할 때 내 감정은 다 빼고 팩트로만 얘기해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해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역으로 질문해라. 역으로 질문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답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소통하고 어떻게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라. 그게 말로만 얘기하면 너무 터무니없고 쉬우니까 오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만약에 이 솔루션이 안 먹힌다면 제가 그 다음 방법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꽤 어려운 문제고 알고서도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문제가 풀리는 그날까지 제가 해결법들을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직장 생활에 혹은 내 커리어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커리어 해킹 하세요. 안녕.